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설소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암 환우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으면 대체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그리고 이미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어떻게 전이 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가장 크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 황성조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자극 이론에 기초해서 가장 심플하고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암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시죠. 암이 왜 생기는가? 자극 이론으로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일단은요, 우리의 식도를 타고 우리의 위장에, 우리의 소화기관에 짜고 맵고 자극적인 식품들을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떤 위험이 올라갈까요? 네, 위암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곧 이어서 대장암의 위험도도 같이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으면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몸의 특정 신체 부위에 끊임없이 자극을 준다면 또 호르몬과 관련된 암이 생기는 것이죠. 흡연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공기의 오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쁜 공기의 질에 노출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호흡기관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지속적인 자극이 발생되는 것이죠. 동물성 지방, 육식 위주로 많이 늘 고기, 야, 진짜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라든가요. 고기에 진짜 진심이고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해서 한이 맺힌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고 하던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정말 급속도로 고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동물성 지방 막 쏟아 부으면 어떤 위험도가 올라가죠? 네.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서 뜨거운 음식, 뜨거운 물, 뜨거운 커피, 음료 이런 거 자주 먹으면요. 네, 식도암의 위험도가 올라가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요. 네, 피부암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스트레스는 전신에 작용을 해서 신체에서 약해진 부위에서 암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뭐냐? 쓸데없는 자극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축적되고 누적되면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 자극을 없애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극을 줄여야 됩니다. 자, 암의 원인은 그래서 뭐다? 네, 나쁜 자극이라는 거예요. 나쁜 자극. 그 나쁜 자극은 지속적이고 축적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자극을 보통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나쁜 자극은 지속적으로 쌓일 때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쌓이면 병이 되는 겁니다. 암은요, 유전자의 변이가 없이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유전자의 변이, 유전자가 이상하게 헷가닥 달라지고 완전히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는 한은 암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했을 때는 암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몸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이 생겼다? 그거는 유전자가 변이되고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발생된 정도의 지속적이고 축적된 자극이 내 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극을 끊어내야죠. 제가 지금 중앙아시아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유독 식도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식도암. 이곳에 사시는 분들, 보통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들이죠. 스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식도암 환자가 엄청 많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이곳 지역이 겨울이 아주 혹독합니다. 뜨거운 음료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속해서 이 식도가 뜨거운 물에 노출이 되니까 그 자극이 축적돼서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암 환자가? 식도암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전통 속에서 허브 이파리를 따서 그 특정한 허브 잎으로 계속해서 이를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를 닦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구강암 환자가 많습니다. 구강암, 입 안에 같은 원리입니다. 자,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몸에 작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이 암 발생에 있어서 자극을 줄이고 자극을 제거하는 것 외에 핵심적인 중요 요소 뭡니까? 결국에는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면역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전, 가족력은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라는 것이죠. 자극을 줄이는 것. 자, 그래서 자극을 바꾸고 자극을 없애고 자극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나의 주변을 좋은 자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에도 보이시지만 나를 둘러싼 자연 환경, 가정 환경, 식사 환경, 사회 환경이 달라져야 돼요. 당장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황성조 박사님도 한 가지 예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 유방암 1기 진단을 받고 또 수술도 잘 받으셨고, 그랬던 환자분을 직접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과 1년 만에 머리가 다시 어지럽다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로 전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아니, 유방암 1기 환자가 어떻게 뇌까지 2기도 아니고 3기도 아니고 1기 환자가 뇌로 다 전이가 돼서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는가. 네, 일단 첫째는 박사님께서는 수술을 잘 마쳤으면 굳이 항암제까지 쓸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또 의사의 권유였겠지만 항암제를 같이 쓴 것도 원인이겠지만 항암제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박사님 기준에서는 유방암 1기에서는 잘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단계로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을 바꿔나가면서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잘 관리를 했으면 굳이 항암제까지 쓰지 않아도 됐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결정적인 이 암의 원인은 사실은 시어머니였어요. 나이가 50이신데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 시어머니께서 지속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주셨던 거죠. 계속 고통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암 발생의 원인은 사실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게 크게 작용을 해서 암에 걸렸던 건데 이분이 암에 걸리고 잘 수술도 받고 또 혹시나 몰라서 항암 치료까지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다시 시어머니랑 살아야 되는 환경이었던 거죠. 네. 이때는 사실은 시어머니를 분리했어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또 돌아와서 처음에는 이제 병 걸렸다 그러니까 안쓰러워 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항암제 맞고 어지러워서 누워 있으면 꾀병 부린다고. 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니까 1년도 못 돼서 암이 머리까지 전이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암이 생겼는데 아무리 좋은 수술을 받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그런 환경에서는 결과가 다시 뻔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갑자기 뇌에 전이가 되신 이분은 결국에는 한 달 만에 박사님을 뵙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황성조 박사님도 유방암 1기 환우가 1년 만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처음 보셨다고 해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합니다. 암을 키우는 환경에서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써드렸죠. 암을 키웠던 환경에서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극을 바꿔는 나쁜 자극을 다 제거하고 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암을 누가 키웠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암을 몰래 누가 넣었나요? 그 암만 누가 몰래 넣어놓고 억지로 키워낸 거라 그러면 그 암 조직만 떼어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그 암 조직은 내가 키워낸 거예요. 내가 내 몸속의 환경과 내 주변의 환경을 암이 키우기, 암 조직이 점점 커나가기 좋은 환경으로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은 결국에 내가 키운 겁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바뀌면 다시 암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의사들을 만나실 때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참 고생하시지만 특히 만나면 굉장히 불쾌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대뜸 반말부터 한다거나 권위적이고 사실 만나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잠깐 만나는 건데 그 잠깐 만남에서도 굉장히 고압적이고 네, 일방적으로 공감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환우들 입장에서는 만나면 스트레스예요. 예,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만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더 나아질 것도 안 나아져요. 그런 의사분들에게는 저는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케이스가 있죠. 우리 송하군, 김옥경 부부의 식사혁명. 이분은 나는 살기 위해 자연식을 한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식으로 바꾸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연 속에 자연에 순응하고 살면 죽어가던 목숨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목숨도 살릴 수 있다. 라고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셨고, 이분은 MBC 스페셜 목숨 걸고 편식하다에 나오셨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식으로 바꾸고 생식으로 바꾸면 분명히 좋아지느냐?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낫느냐? 암에서 회복되느냐, 낫느냐? 그건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식사를 바꾸면 그것은 누구에게든 좋은 변화이고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특별히 육식을 많이 하고 식생활이 많이 왜곡되고 이 식단 자체가 많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쁜 요소들이, 나쁜 자극들이 결국에는 식사였어요. 음식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식단을 자연식, 생식으로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큰 원인으로 누적됐던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유방암 1기 환우분처럼 외적인 스트레스, 관계 스트레스에서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발생된 암의 경우에는 감사요법이라든지 그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나의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 감사요법, 정서적 치유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암 환우분들 각자에게는 각자의 암이 생겨난 주요 원인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이 또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가지만 바꾸면 누군가가 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다 바뀌고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섣부른 일반화를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야 되느냐? 누가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내가 지금 암에 걸린 것은 어떤 요인이 가장 컸을까? 내가 살아오면서. 그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MRI, CT 사진을 판별하는 능력은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관심을 가질 만한 시간조차도 없는 의사 선생님이, 그 바쁜 의사 선생님이 대신 알아서 가장 좋은 처방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모르겠다.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요소에서, 나의 습관에서, 나의 삶의 패턴에서 무엇이 지속적으로 나쁜 자극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거기서부터 암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캔서 프리 월드, 네, 건강을 위한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론 플러스 마스터 TV,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